네,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아이고, 이게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예. 자, 우리 이제 함축 관계, 계속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함축 관계가 조금 이제 중심이죠. 함축 관계를 우리가, 음, 예, 여기 쓰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축 관계를 이제 좀 파악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추가해야 될 전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논리적 비약, 예,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동치하고 함축 관계를 그냥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암기를 한다면은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거의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A 또는 B인데 만약에 이제 A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B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럼 추가해야 될 전제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은 이제 요렇게 지워 놓고 그러면 이제 요게 요렇게 갈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요것과 요것으로부터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할 전제는 무언가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함축 규칙으로부터 뭡니까? 그 A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B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A 또는 B다. 근데 A다. 따라서 B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이런 결론이 우리가 도출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뭡니까? 도출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된다는 것은 함축 관계인가 이 말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두 가지 전제가 모두 참일 때 이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이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타당성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당연히 A 혹은 B다. 근데 A다 따라서 B다라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연역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귀납적인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 연역적인 의미는 쉽죠. 예, 함축 관계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모든 논증이 연역 논증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귀납 논증도 있기 때문에 귀납 논증은 원래 제가 이야기했죠. 전제가 참이라 할지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죠. 귀납 논증이.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귀납 논증이 다 틀렸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전제로부터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일 그런 개연성이 크다면은 이것은 귀납 논증으로서 이제 강한 논증, 스트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다면은 뭐 그것은 아주 약한 귀납 논증이 되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그때는 이것이 하나의 비약이다. 예, 비약이라는 얘기는 이제 전제로부터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이제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비약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연역 논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 교재에서 나오는 논리적 비약은 주로 이제 연역과 관계가 되어 있죠. 함축 관계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23쪽 여러분들 24쪽을 보시면은 이제 후권 부정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거죠. B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A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요거는 함축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추론할 때가 많죠. A이면 B다. 근데 B예요. 그래서 A다. 이런 식으로 추론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찍 들어온다면은 청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일찍 들어오면 청소해라. 네가 일찍 들어온다면 청소할 것이다. 근데 집에 와봤더니 청소가 되어 있어. 그 뭐 하여튼 청소가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뭡니까? 아, 네 일찍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우리 많죠. 예. 그래서 일찍 들어오면 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동생이나 남편이 청소를 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일찍 들어왔나 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예, 청소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일찍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런 식의 추론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제 요렇게 돼야 되는 요게 이제 타당한 논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B가 아니라면은 A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쉽잖아요.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뭡니까? A는 C다. 요거는 쉽죠.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니까 A는 C이다. A이면 C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예. 결론이 C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A이면 B이다, B이면 C이다. 따라서 A이면 C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냥 C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귀로법은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예, 귀로법은 이야기했고. 요 딜레마는 여러분들이 아니 딜레마 이거는 여러분들 25쪽 있죠. 25쪽에 있는 딜레마는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예, 이거는 뭐 이게 뭐 함축 관계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함축 관계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재밌죠. A 혹은 B다. 그 뭐예요? A면 C다, B면 C다. 따라서 C다. 이렇게 예. 요 논증 A 혹은 B다. 근데 A면 C고 B면 또 C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C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 요런 딜레마 논증 재밌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재밌죠. A이면 C다. 근데 A가 아니라도 C예요. 그럼 뭐예요? C지 뭐. 예. 맞죠. 이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A이면 C이고 A가 아니라도 C면 그냥 C지 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는 외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딜레마 퇴치법.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딜레마 논증을 펼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딜레마 논증을 펼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A 혹은 B인데 A면 C이고 B면 D니까 따라서 C 혹은 D이다. 요런 식의 딜레마 논증. 그러니까 요것을 그러니까 퇴치법이라는 것은 반박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반박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요것을 반박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요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꿔봅시다. 네. 이걸로 바꿔보죠. A 혹은 B이다. A면 C이다. B면 C이다. 따라서 C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에는 이제 부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딜레마 논법은 다른 게 아니죠. A 아니면 B이다. 라는 이 전제부터 우리가 부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꼭 그 두 가지밖에 없냐? 왜 이것 아니면 저거밖에 없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른 것 왜냐하면 이거는 결론이 C로 항상 귀결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전제를 부정해 버리는 방법이 있죠. 요걸 딜레마를 피하려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를 부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A 혹은 B다라는 인정했어요. 하지만은 A면 C가 아니고 B라도 C가 아니다 이렇게